네, 헤라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뜨고 연락이 두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신문 지상에 이 얘기가 도배가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 얼굴은 똘똘하게 생겼는데, 그치? 네.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 국회의원들이 다 퇴장해도 자기는 네. 장관 후보자잖아. 청문회잖아. 음. 아무리 상대가 짐승처럼 더티하게 굴고 날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 청문회는 국민 보라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네.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국민은께 예의 지킨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텼어야 돼. 공격 당할 때마다 되게 수치스러웠을 거야. 수치를 딱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자기 할 대답하고 또 듣고 이걸 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청문회를 탈출한 거. 도주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치가 너무 심해서. 자신을 수치 주는 마음. 그걸 우리가 가해자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 가해자 마음이 너무 센 거야. 이렇게 센 사람은 남이 조금만 비난해도 엄청 비난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자기 가해자라 그래. 똑같은 지적을 해도 왜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고치겠습니다 이래. 어느 쪽이 멋있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쪽이지. 나도 제자를 여러 명 가르쳐보면 딱 받아들이는 제자가 있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별거 아닌 지적도 못 받아들여. 그 사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엄청 비난하고 평소에 너는 무능해, 열등해, 수치스러워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마음에 클 때는 남이 지적하거나 자기가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지적이 들어올 때 자기 가해자가 뜨면서 그 강도로 들어와. 강도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 나는 똑같은 강도로 얘기해도 A, B, C 받아들인 제자가 다 틀린 이유가 자기를 공격하는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심하게 질투한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게 많이 올라와.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한 가지를 지적하고 혼을 내셨는데 제가 그 담임 선생님하고 1년을 보내고 12월 때까지 마음에 남았었다가 그거를 편지에다가 제가 썼는데 너가 이럴 줄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저를 공격하는 마음이 세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공격한 사람일수록 잘 삐져. 그리고 그거를 무서우니까 너 때문에 화났어도 못하고 삐져. 삐진 상태로 있는 거지. 그거 골려나기로 사.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치명적이야. 그렇게 삐진 상태로 살 때 날마다 골라있는 그 마음 에너지가 온 우주에 나가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기분 좋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분 나빠 심술 부리고 삐진 애 옆에는 안 가려고 그래. 세상과 소통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온갖 좋은 것들이 안 와. 취직할 때도 그런 삐진 얼굴을 택하겠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도 반찬 하나 더 얻어먹고 내가 내 세상을 내 인생을 잘못 만들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풀어야 돼. 가해자가 심할수록 어떠냐면 내가 그 가해자를 무섭다고 버리게 돼 있어. 그 마음을. 올라오면 나라고 인정 안 하고 버리니까 그 마음이 밖에서 들어오게 돼. 밖에서 들어올 때 너무 무서워서 그걸 또 자기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악순환인 거지, 그치? 계속 수치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럼 결국 김행 후보자는 자기 가해자 피해서 도망간 거고요. 그렇지. 자기 가해자 볼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야. 누구든지 청문회 거치고 훌륭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청문회 봤어? 청문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 주는 게 다야.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청문회를 할 때는 잘한 거는 다 내비두고 못한 거 하나 붙들고 늘어지면서 계속 공격하고 집요하게 그래. 그래서 누가 자기 수치 인정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 가해자 보면서 참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자기 수치 볼 때 엄청 무섭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강자만이 이겨내거든. 되게 강해야 돼. 깡단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네 이분. 그래서 저런 분이 오히려 집권 여당에 되게 부담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부담돼요. 왜냐하면 속내가 이거야. 도망간 게. 이렇게 해갖고 도망가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주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속내도 있는 거야. 수치 안 당하려고 대답 안 하니까 수치를 때로 당하다가 더 당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되고 또 대통령은 독재자 되는 거야. 그 프레임 씌우고 온통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어떠냐면 강단 있게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없고 온통 대통령한테 의지해서 책임을 부담감을 다 떠안길 사람밖에 없는데 대통령 눈에 그게 안 보이네. 왜 그런 인사들을 자꾸 지명하는 그냥 거죠? 대통령도 내 편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같은 경우 자꾸 멀리하고 쳐내고 친윤계만 자꾸 끼고 들고 측근 가까운 사람. 그게 자기를 고립시킨다는 거 알아야지. 자기가 오히려 더 약화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부담으로 나한테 의지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할 때마다 나는 독재자 이미지가 더 붙여지고 오히려 폭망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재명 대표랑 똑같아.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때? 친명계만 싸고 돌고 비명계가 오히려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있잖아.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혜가 생겨. 사람을 그러니까 바둑 두듯이 인생을 둬. 그리고 장기 두듯이. 그게 아니고 장기에 빠질 때는 네 편 내 편을 가려서 사람을 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잘 이용하면 오히려 나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야. 국민들이 왜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알아? 저기 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줄 알아? 이미 너무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어.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고 느껴. 근데 대통령이 심하게 사면 초과로 공격을 당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공격 안 해. 지지율이 올라가. 비행기가 저항을 통해서 나는 이치와 같아. 민주당도 비명계의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그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공격 안 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방탄정당 오명을 벗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즉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자기 편인 거야. 내가 어제 우리 제자아기가 나한테 추천한 영화가 있었어. 무슨 영화냐면 지정생존자. 외국 드라마야.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대통령이 이 마음을 안 해. 내가 깜짝 놀라서 보면서 저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알아. 감독이 아는 거겠지. 어떻게 하냐면 그 보좌관이 굉장히 정치적이야. 대통령 그 비서관이. 자기는 되게 진실된데 우직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내는데 오히려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해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당신이 필요하고 그런 정무적인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 자기보다 더 나은 점을 인정해 주는 거야. 다를 때 벌써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것만 듣고 나랑 다르니까 날 공격하니까 나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볼 때 어리석은 사람. 대인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 대인배는 자기가 안 가진 장점을 가진 아랫사람을 두고 자기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게 다 자기보다 똑똑한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어느 부분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느냐. 자기보다 다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오직 자기한테 의존하고 무조건 잘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두느냐. 후자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절대로 방탄이 안 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방탄하겠다고. 머리로는 방탄되는 것 같은데 보호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고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외부에서 국민들한테 공격당하는 것보다 당 내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야. 당 밖에서 여당인데 야당이 공격할 때보다 같은 여당이 날 공격해 줄 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봐. 비명계가 공격하지만 내부에서는 공격하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야당이 여당하고 같이 있을 때 또 감싸주잖아. 여당이 공격해주면. 그런 사람이 최고의 자기 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 인정하기 싫고 그런 행보도 지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안전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의 장단점을 알면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적절히 나를 지적해서 일깨워주면서 나를 또 보호막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내 편으로 딱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은 사람이 진짜 똑똑한데 어제 지정생존자의 대통령 멋있더라고. 딱 비서관으로 앉혀서 이 사람이 판단하는 걸 들어. 예,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 편이라고. 그게 어리석은 에고의 함정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김행 같은 분을 임명하면 함정이야. 온통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겠지 의지하는 사람이 왜 필요 있어.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온통 대통령한테 입 바른 소리는 안 하고 다 간신배만 있어. 왜 그래? 다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 권력 좀 뺏어먹는 사람. 대통령 권력 갖고 유세 부리면서 뺏어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권력놀이 취한 사람. 또 하나는 대통령한테 온통 애기처럼 의지하고 보호해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정작 대통령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본인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면 국민 지지율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 올라갈 새가 조금 잘하는 행보를 보여도 조금 이따 인사하거나 뭔가 자기 편을 자꾸 보호하니까 대통령은 절대 누구도 보호하면 안 돼. 대통령이 무너지면 여당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 같은 구조는 여당까지도 장악했기 때문에 여당까지 무너지지.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국민이 공격하고 야당이 공격해 주기 전에 내부 비판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보호야. 그러면서 나가서는 막아주고 딱 그걸 해줘야 돼. 그게 진짜 그분을 위한 보호야. 일일 텐데. 근데 그때 내부 비판을 할 때도 그렇게 언론에 대고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지. 어디 그 대통령 비서실장 봐. 지정생존자에. 언론에 나가서 공격하나.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잖아. 아니면 내부 인사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든지. 그치? 네. 그리고 진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 기밀을 유출해버리잖아. 네. 비서실장 멋있더라고. 그 자기 목을 걸고 하는 거야. 네. 그 사표를 품고 다니잖아. 네. 그런 비서실장이 있는 대통령은 행복하다. 자기 직을 걸었어. 대통령한테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고 지켜달라는 사람 치고 자기 직을 거나 자기 직에 목매고 그치? 대통령 그걸 하셔야 돼. 그 사람 봐. 사표를 딱 내놓잖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하니까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딱 알아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기밀사항 누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출했어. 왜? 대통령한테 누출해야 된다고 암만 얘기해도 안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누출해버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난이 뚝 그치고 거기로 딱 옮겨갔어. 모든 여론의 비판이 다 그 기밀에 그 사항에.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게 되는데 문책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몸 바쳐서 자기 몸을 던져갖고 구하는 거야. 대통령이 알고 극대노해서 자기를 자를 수도 있다는데 그거 받아들인 거 아니야. 진짜 멋있네요. 응, 멋있지. 그건 반항심이 아니거든. 근데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내가 보기에. 그거 참 아픈 일이고 그거는 사실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야. 그런 사람을 두질 않는 거거든. 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꺾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링컨이 죽었을 때 링컨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와서 여기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하면 링컨이 그 정적을 장관으로 임명했어. 자기한테 사사건건 대드는데. 이 사람이 감동한 거지. 상대가 나를 인정 안 해도 내가 먼저 인정하면. 특히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내 편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뭘 얻을 게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권력을 뺏으려고 하고, 그치? 이재명 대표 친명계 공천권, 공천받으려고 하고. 하지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그걸 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막 언론에서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부에서 비판하는 거 모르지만 밖에서는 감싸주고. 그러니까 참 윤 대통령이 인복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김행 같은 저런 사람도 잘라야 되는 거야. 왜? 부담만 돼. 나빠서가 아니라 저렇게 결기 없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주잖아. 거기 다 당했어야 돼. 청문회에서. 쑥대밭이 되게 당해서 초토화가 돼서 피투성이가 되면 국민들이 동정 여론이 일어. 저 너무한다. 지독하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너무 공격당하는 걸 보면 아파. 그렇게 아픔을 자기가 지고 그 수치당한 아픔을 자기가 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덜 져도 되고 국민들의 비난이 덜한데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까 국민들도 한심해. 그걸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장관 하나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더니 도망을 갔네. 그런데 또 그걸 갖다가 도망간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모습은 너무 모양 빠지네요, 진짜.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부담감, 여론이 지지율이 이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로 사람을 봐야 되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가깝다 멀다가 아닌 다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판 위에 장기 말판처럼 둬서 내가 안전하고 그 사람들 다 안전하게 이 정부가 안전하게 해서 나라를 잘 운영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이 마음의 눈이 필요하거든. 현자의 눈이 필요해. 판세를 보는.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을 앉혔을 때 이것까지 다 봐야 돼. 그 한 수 한 수가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대통령의 이미지가 되고 지금 박스권 돌파를 절대 못하는 거야. 아주 견고해지는 거야. 자기한테 반대 세력도.
자기 편도 견고해지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전부터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할 때부터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이는 거야.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는 이 지지를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견고해져서 한 수 한 수를 바둑에서 잘 둬야 돼. 지금 이 한 수두가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마음의 판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래서 마음 공부해야 돼. 그래야 윤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머리에 갇혀버려. 마음의 기운을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뒀을 때 저 사람과 내가 다 같이 공멸하는 거라는 걸 모르고 계속 인사를 할 때 술을 잘못 두고 국민의 여론 앞에는 무조건 꺾어야 돼. 본인이 그렇게 인사 강행을 하잖아. 인명 강행을 하려면 얼마나 강자 이미지야. 그러면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해 국민이. 근데 국민 앞에서는 꺾고 자기 수치 얘기할 때 오 나 같으면 얼씨구 좋다 해. 내 수치를 딱 지적할 때. 그 지정생존자의 프레지던트 대통령 봐. 그 주지사들이 뭐래요.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선출 안 했잖아요. 딱 이렇게 하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뭐 선서했어. 비서들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맞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지. 저도 그거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잖아. 직을 걸어버리잖아. 그러면 약자가 돼버리잖아. 되게 겸허하게 보이고 그때 상대가 놀라면서 꺾게 되거든. 근데 고집 부리면서 절대 상대를 인정 안 할 때 약자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시는 거야. 계속 강자하려고 고집만 부리니까 국민 마음도 이해 안 해주고 국민 싫어하는 것도 막 해버리고 묻지도 않고 막 하고 그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그때 하나하나는 그냥 넘어갔지만 대통령이 이미지가 돼버린 거야. 불통, 고집, 독재 막 이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세상에 얼마나 저기 계속 발목 잡잖아. 근데도 야당이 문제라고 비판을 하는 건 여당 편 국민뿐이고 나머지는 정권 심판론이 견제론이 더 우세하잖아. 그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왜? 야당보다 대통령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 위에 있는 사람의 권력 쓰는 거를 더 경계하거든. 국민의 여론은. 그래서 야당한테 강성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무조건 국민 앞에는 자기 수치 인정하며 수치 오면 좋은 거야. 오히려 아픔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인정을 하고 굽히면 강행을 해도 대통령이 국민한테 무조건 굽히고 국민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수치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잘하고 이런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뭐라고 해. 야, 저 야당 것들 진짜 심하다. 대통령을 왜 저렇게 골탕 먹이냐. 오죽하면 인명 강행하겠어. 이래.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야당한테만 안 굽혀? 전부 다 안 굽혀. 이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제일 화를 돼 있어. 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권력자의 권력 쓰는 걸 제일 경계하거든. 그러니까 야당이 뭐 대통령 못지않겠어. 저 민주당이. 근데도 민주당보다 대통령을 더 견제하잖아. 정부 견제론, 정부 심판론이 더 위에 있잖아. 총선도 위험해요. 총선에서 이번에 또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완전히 레임덕이 와요. 진짜 식물 대통령 되고 정말 아무런 권한이 행사하기가 힘들게 돼. 대통령께서는 총선하기 전에 승부수를 둬야 돼.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 다 인정하고 하다못해 자기 수치 다 까서 나 같으면 다 미안하다고 해주고 하지만 야당이 잘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진심으로 솔직하게 마음 열고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수를 두지 않고 지금처럼 조금 제스처로 어떻게 안 될 거야. 총선에서 질 확률이 내가 보기엔 지금 3대 7로 질 확률이 높아. 여당이. 왜?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니까. 여당을 승리하게 하고 나는 고집은 계속 부려야 되겠어. 내 성정을 꺾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김기현 대표를 임명 안 했어야 돼. 그 당시에 나경원이나 아니면 다른 대통령과 약간 대립적인 사람을 해서 격을 세우게 해서 여당이 심판론을 안 받게 정부 심판론과 떨어지게 했어야 총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친윤계는 있잖아. 그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거길 장악해버렸는데 자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계속 고집 부리는 강자 이미지로 가면 필패인 거죠. 오늘 말씀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